자, 이생규장전은 우선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쵸? 자, 이 이생할 때 이생은 이서생이라는 뜻입니다.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글 공부하는 선비 이런 뜻이에요. 서생은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선비, 글 공부하는 학생 이런 뜻이고요. 이생. 국학에 다니는 그 고등학생쯤 되는 주인공이었어요. 국학 다니는 학생이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가다가 국학 가다가 등굣길에 이제 아주 높은 담장에 어떤 집 안을 살짝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다음 이렇게 약간 틈으로 근데 그 높은 담장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눈에 뿅 반했다. 그쵸? 자, 규는 엿보다 이런 뜻입니다. 엿보다 규 엿보다 그리고 장은 담장이라는 뜻입니다. 담장. 그래서 연결하면 이씨성을 가진 선비 학생이 담장안을 엿본 이야기라는 의미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가가 김시습인데 이 김시습은 어떤 이제 인물로 유명하냐면 어렸을 때 5살쯤 됐었을 때래요. 이 5살 때 너무 이제 신동이라고 나라 안에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래서 이 5살 된 김시습을 궁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임금 앞에서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이제 감탄하고 다들 이제 그 신하들도 대단하다. 이제 아마 이 아이가 잘 자라면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을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그랬더니 비단을 상으로 내렸는데 이 아이가 이제 체구가 작으니까 잘 못 들고 간다고 이렇게 비단을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엄청 똑똑한 어렸을 때 글도 잘 쓰고 또 굉장히 영특한 그런 인물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물이 나중에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집을 쓰게 되는데 금오신화 이 금오신화에는 5편의 소설이 실려 있어요. 만복사 저포기 이따가 살짝 이제 엮어서 볼 예정인데 만복사 저포기 그다음에 이생규장전 이 작품 금오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소설이고 그리고 취유 부벽정기 그리고 남연부주지 그리고 용궁부연록 이렇게 5편이 있습니다. 용궁부연록 일단 어떤 작품이 있는지를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첫 글자를 따서 많이 남, 용 이렇게 어쨌든 5개의 작품들을 제목으로 기억을 해주고 각각 이제 어떤 스토리인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이 5편의 소설들은 스토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전기성이 나타난다라는 점인데 전기성 아마 우리 고전소설 개념 공부하면서 들어봤던 용어죠. 이 전기성은 기이하다.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이 소설 속에 나타난다. 그러면 전기적이다, 전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는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요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이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또는 스토리가 나타난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 만복사 저포기에서 기이한 요소 전기성은 그 부처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 예쁜 여자와 혼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만복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그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탑돌이라고 해가지고 그 절에 가면 이렇게 탑이 있잖아요. 무슨 석가탑 뭐 이런 3층 석탑 이런 게 있잖아. 그거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 번 그 주변을 맴돌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예쁜 여인과 제발 좀 혼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밤에 이 만복사라고 하는 절에서 우연히 좀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여기 이제 부처님한테 저랑 저포놀이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이 부처님께서 저랑 저포놀이 해서 지면 제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여인과의 혼사를 내기 어떤 상금으로 걸고 이제 저포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주인공이 이겼고, 그래서 이 부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까 하고 기다려 봤더니 실제로 이제 어떤 여인도 막 탑돌이 하다가 멋진 남자와 인연 맺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나랑 인연이다, 서로 원하는 점이 똑같잖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예쁜 여인과 만나고 싶어하고 저 여인은 또 남자와 만나고 싶어하네 해서 부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구나 해가지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이었어. 해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내기장기 뒀다는 거, 부처님과 저포 내기했다. 그리고 예쁜 여인과 이제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는 또는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 여인이 귀신이었다. 귀신 여인과 만남. 되게 예쁜 여인과 만나서 좋아했는데 그 여인과 새벽에 걸어가도 아무도 이 여인은 보지 못하고 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어디 가십니까? 하고 남자한테만 말을 거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 귀신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설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생규장전은 오늘 이제 쭉 볼 거가 9페이지. 그리고 취유 부벽정기는 취에서 부벽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누각에서 선녀들과 놀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선녀들과 술에 취해서 놀았다. 술에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술에 취해 놓은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선녀들이 등장하는 이런 부분이 기이하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남연부주지는 연부주가 이제 지옥이랍니다. 지옥. 그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염라국 지옥인데, 이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염라대왕 후계자가 됐어요. 후계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이 자기가 좀 염라대왕 이제 하기가 힘들다고 나의 후계자가 되어달라고 박생이라고 하는 선비에게 제안을 해서 이 박생이 저는 싫어요 막 이렇게 거절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죽었고, 그리고 이웃집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염라국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진짜 염라대왕의 후계자로 제안을 받고 그 염라대왕이 됐구나 뭐 요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 염라국은 지옥이어가지고 실제로 그
있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전기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용궁부연록은 용궁에 가서 용궁의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용궁이라고 하는 상상의 공간이 나타났죠. 용궁에 가서 용왕님을 만나고 돌아와요. 해서 이런 이제 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소설이 남연부주지 금오신화입니다. 이렇게 금오신화 기이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생규장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이생규장전은 전체 스토리가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3번의 만남과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만남 스토리 그리고 이별 스토리 이렇게 해보면 만남 3번이 나타나고 또 이별도 3번이 나타나는데 이제 첫 번째 만남 요 제목에 나와 있는 이생규 상황 이생이 국학에 가다가 담장안을 엿보고 그 최여인에게 반해가지고 담장을 뛰어넘었다. 담장을 넘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시네요. 막 그랬더니 이 최여인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요 담장 안에 주인공 최여인 최씨 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도 마음에 들었어. 이 서생이 되게 용기 있어 보이고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뿅 이렇게 잘 통했고 그리고 나서 이 서생이 국학 가는 길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국학에 안 가고 이 최여인과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발각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노발대발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공부하라고 국학 보내놨더니 어디서 이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한눈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 이놈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공부도 안 하고 너 엉뚱한 길로 빠질 것 같으니까 저기 지방 내려가서 정신 번쩍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러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지방으로 보내버렸어. 아버지의 반대. 이생 아버지의 반대입니다.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지방에 가게 됐어요. 지방에 내려갔어요. 근데 요때 이 서생의 대처가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며칠 동안 첫눈에 반해가지고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최여인은 이생을 남다르게 의미 있게 생각을 했겠죠. 인연을 맺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방에 내려가면서 한마디 소식도 전하지 않고 갑자기 그냥 돌연 종적을 감춘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한테 좀 덤벼서 저는 저 여자친구 좋아해요. 아버지 허락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용기 내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 혹시 내려가게 됐다 하더라도 최여인한테 마지막 이제 인사라도 아니면 상황 설명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여인은 너무너무 지금 궁금한 거죠. 이 서생이 며칠 동안 갑자기 연락이 없어. 오지도 않아. 소식을 알아보려고 해도 잘 그거를 이제 지금 알지 못한 상태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최여인이 알아누웠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최여인의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막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최여인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이것저것 물건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생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최여인의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이 사랑에 빠졌었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거구나.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최여인의 엄마 아빠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생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여인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구혼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 딸과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이생의 아버지가 3번 거절을 합니다. 3번 거절하고 마지막 3번째 이제 2번 거절하고 3번째 허락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 처음에 이제 최여인의 부모님이 최여인의 아빠가 막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생 아버지한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들 공부해야 돼서 안 된다. 첫 번째 거절.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럼 지금은 당장 결혼식 못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 이르더라도 이생이 엄청 훌륭한 아들이라 들었다. 그러니까 꼭 결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생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은 아니다. 잘못 아신 것 같다. 하면서 또 2번째 거절. 그리고 3번째 이제 모든 결혼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할 테니까 이생은 그냥 몸만 오면 된다 했더니 허락 해서 3번의 이제 적극적인 구혼 끝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지방에 있던 이제 이생이 올라와가지고 결혼식을 했죠. 그런데 다시 또 2번째 이별. 2번째 이별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대요. 나라에 별난이 일어난 거야. 홍건적의 난.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 이제 뭐 죽거나 다치거나 막 이러고 특히 최여인의 죽음. 여기에서 또 이제 이 이생의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도적이 막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홍건적의 난리가 일어났을 때 최여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은 이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니까 일단 몸을 숨겼고 이 최여인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홍건적의 무리 중에 이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최여인을 막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너가 나의 이제 여자가 되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막 이랬더니 최여인이 너 같은 개 돼지의 아내가 되느니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바락바락 대든 거예요. 그랬더니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답니다. 최여인을.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이제 최여인은 죽게 되었고 이생은 지켜주지 못했어요. 최여인을. 그리고 이제 모든 난리가 좀 끝나고 나자 이생이 쓸쓸해하면서 엉망진창이 된 황폐화된 집터를 배회하고 또 최여인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있던 중에 뭔가 스물스물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3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여기에서 끝났죠. 죽었으니까. 근데 3번째 요 이야기가 추가가 돼요. 현실적이지 않은 전기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죽은 최여인이 다시 이제 혼령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영혼 상태가 아니라 환신을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귀신 환신을 한 다시 몸을 지니고 나타난 환신을 한 최여인과
인연을 맺어요. 인연을 맺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기가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 전기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기적이다. 기이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죽었는데 그 죽은 최여인이 환신을 했고 그 최여인은 다시 만나서 최여인이 저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셔 주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좋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최여인이 죽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형체가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이생은 허락을 해서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맺어진 인연은 영원할 수는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 최여인이 이별을 통보해요. 최여인의 이별 통보. 이별 통보. 자기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다.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어서 출석부에 올라 있대요. 리스트에. 그래서 계속 이제 이승에 머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다. 그래서 떠나야 한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생과 그 인연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부부의 인연이 닿지 않았고 또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살짝 기회를 더 준 것이긴 하지만 영원히 여기 머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겠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생은 막 따라가겠다고 나도 죽겠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 아직까지 명이 남아있으니까 좀 더 살고 오라고 이렇게 하고 최여인이 떠났어요. 그러자 이제 이생이 얼마 좀 살지 못하고 몇 달 후에 이생이 역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생규 장전입니다. 그래서 총 3번의 만남과 하나, 둘, 셋, 또 3번의 이별 하나, 둘, 셋 이런 스토리가 이생규 장전입니다. 네, 그러면 3페이지씩 끊어서 가볼까요? 네, 총 9페이지. 네,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막막하죠? 걱정되죠? 자, 그래도 한번 쭉 좀 자세하게 읽어줘야 부분 좀 구멍이 덜 생길 것 같아서 한번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졸리면 잠깐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네, 해볼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송도에 사는 이생은 국학에 가는 길에, 국학은 이제 조선시대의 이제 약간 고등학교쯤 되는 그런 교육기관이다. 그죠? 학교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등굣길에, 이렇게 써도 되죠. 등굣길, 사이시옷. 등굣길에 우연히 양반집 담 너머로 아름다운 최씨를 보고 주인공 최씨 그리고 이세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남주, 여주. 자, 이 최씨를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되고 최씨 또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담을 넘은 이생은 최씨와 만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며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해서 요 장면은 첫 번째 만남의 상황이네요. 첫 번째 만남.
그 첫 번째 만남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장면. 어느 날 이생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부모님이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된다. 어디 가는지 꼭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안 그러면 걱정하시고 그건 이 효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가는 곳을 알리는 건 기본이다 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지금 거의 가출이야.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서 나를 기다리실 거다. 그쵸.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할 수 있겠소. 나 지금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해서 기대어 나를 기다릴 것이니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서 자식으로서 내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연히 이제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자식으로서 도리, 효를 중시하는 이생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네, 해서 아침 저녁 인사는 기본인데 그것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가겠다라고 했어요. 이생의 유교적인 가치관 나타난다.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면 근거 여기에서 이제 찾아주면 되겠다. 어떤 구절, 논어의 구절을 인용했다. 성현의 말씀 인용했다. 네. 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의 이유, 근거, 행동의 이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겠다 했더니 최 씨는 서운해하면서도 알겠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쉽지만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생의 행동에 대해서 이생의 선택, 결정에 동의했다. 결정에 동의했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갈 때도 담 넘어서 갔네.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데이트 열심히 했다. 그죠? 데이트 매일매일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새 좀 이상하다. 아들아. 너 밤마다 어디 가니? 너 요새 공부 안 하고 딴짓하지? 하고 이제 눈치를 채버렸어요. 그죠? 이생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행동이 수상하다. 아들의 행동 지켜봤어요. 그래서 수상히 여기고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챘다. 그래서 반대. 지방 내려가라. 지방행. 너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예성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너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학교 가서 공부하려는 것, 학문 수양하고 이런 거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너가 공부하러 가는 거지. 수양하고 또 학문 습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학교에 가는 거지. 국학.
근데 너의 행동을 요즘 지켜보니까 너 학교 가는 게 아니다. 저녁 무렵에 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오고 나가는 시간도 너가 좀 이상하다. 분명 경박한 행동이 가벼운 이렇게 약간 날라리 그렇죠. 그런 놈들의 행실을 배워서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교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너무 콕 집어서 정확하게 알아차리셨네요. 그죠? 평소와 다른 아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들이 요즘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대략 눈치를 채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만약에 남들에게 알려지면 다 이제 알아차려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 꾸짖을 것이다 해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버지라고 하는 불명예를 내가 겪게 될 거다. 자식 교육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규수도 문제가 있다. 그 규수도 만약에 그것이 소문이 나버리게 되면 그 가문을 더럽히고 이제 시집가긴 틀렸다 해서 나쁜 소문이 이미 나버려가지고 그 규수는 혼사끼리 막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규수가 나도 문제가 있고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규수도 다시 이제 다른 집안의 누군가와 결혼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다.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필시 너의 그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또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해서 이 아버지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난 그런 이제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식 교육에 대해서 또 가문의 명예에 대해서 예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아버지의 그 생각, 사고의 틀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영남으로 보내버리는 지방행 해서 영남 지방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지방으로 쫓겨났다. 벌 받은 거죠.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연애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내고 지방행으로 이제 그에 대한 처벌을 내렸어요. 자,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해서 지금 요 상황은 어디냐면은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첫 번째 이별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별.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첫 번째 이별. 영남의 울주로 보내졌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거든요. 그 이생이 쫓겨난 걸 모르고 화원 근처에서 계속 이생을 기다렸대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오질 않았대요. 그래서 최 씨는 이제 이생이 혹시 어디 아픈가 하고 걱정을 한 거죠. 향화를 시켜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이생이 지금 어떤 이유로 만나러 오지 못하는지 이생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쓰고 걱정합니다. 그 이생이 가기 전에 얘기만 해줬어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그지?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가가지고 전전긍긍 애를 씁니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도령이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서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어요. 여러 달 동안 내내 채연은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내용 확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 되었는데 그 사실을 최여인은 몰랐다. 이미 여러 달. 채연은 모르고 내내 애타게 기다렸던 거네요. 최여인은 몰랐던 사실, 모르고 있었던 사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충격.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다. 요거 이제 상사병입니다. 상사병,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는 그런 병인데 상사병.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해가지고 이제 그 드는 병인데 시조, 관련 시조 찾으세요. 문학작품 찾으세요. 현대시 찾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리움의 정서로 키워드로 찾아주면 된다. 네, 그리움.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뿐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관련 한자 상어 전전반즉 내내 이제 그 몸을 뒤척이면서 잠 못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오매불망 그리워했다. 말도 두서가 없어지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래서 이 최여인의 지금의 감정은 사랑과 그리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최 씨의 부모가 아주 이 딸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서 병의 증세를 물어보아도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다물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 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연애 편지 발견. 그래서 딸의 지금 이제 이 아픈 상황, 딸의 상황 알게 되었다. 이유 알게 됐다. 그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말하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여기에서의 반응, 부모님의 반응이 또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쵸? 왜냐하면 보통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이 되게 강하고 또 좀 보수적인 부모님이시라면은 아니 감히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너가 어떤 남자를 지금 만났었어? 하면서 좀 되게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딸 아픈 딸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어찌됐건 지금 딸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가 부모님 몰래 우리 엄마 아빠 몰래 어떤 남자를 만난 것보다 너를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반응 보입니다. 그래서 딸이 아픈 연유를 알지 못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제서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보다 딸을 소중하게 여겨요. 딸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이유 그러니까 이생과 지금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생이 누구냐 이 편지 속에 등장하는 이생이 누구냐
하고 이제 도와주기 위해 정보를 마구 이제 딸에게 물어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더 이상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자유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모님께 굉장히 잘못된 불효를 저지른 거거든요. 유교적인 가치관에 어긋났어 해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허락 없이 자유연애가 허락되지 않았다. 유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의 허락 그리고 중간에 중매쟁이 중매를 해주는 사람이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당사자는 결혼식 날 처음 보고 뭐 요런 게 이제 당연하다라고 그것이 도리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 딸의 최여인의 자유연애는 이런 일반적인 유교적인 가치에는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허용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비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백을 했죠. 아버님,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이치다.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을 느끼는 건 인간의 정리다. 남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 옵니다. 해서 자신의 행동의 어떤 그 약간 근거, 이유, 합리적인 나름대로 이유를 떠올려 보면 남녀 사이에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는 건 느끼는 것 인간이라면 당연하다. 당연한 감정 부러운 이치다. 그러므로 매실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홍기를 놓치지 말라고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했고 이게 이제 어떤 옛날 그 책의 구절을 인용을 한 건데 시집가고 싶은 처녀가 매실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자신에게 구원해 달라고 노래한 작품의 내용이다. 해서 시경의 어떤 경전의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홍기를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근거로 삼았다. 그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책의 구절 인용해서 어떤 처녀가 혼기를 놓치지 않는 것, 결혼할 시기, 혼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하다. 그걸 이 책에서도 구절로 사용을 했더라. 그리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말을 주역에서도 경계했습니다. 요 부분을 좀 잘 봐두자. 요 부분 있죠. 여기 그 최여인의 말 문제에서 이제 밑줄 그어서 잘 나오거든요. 요 부분하고 또 요 부분하고
그 혼기를 놓치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역에서 경계한 그 행동을 나는 지키지 못하고 어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소통하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점괘, 이것이 이제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 제가 그런 행동을 했군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이생을 만나는 잘못을 저질렀다. 허락 없이 이생을 만나고 그리고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잘못 고백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기가 찼을 때 아주 정식 그 과정 절차를 밟아서 혼인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셔서 남몰래 이제 밤이슬 맞으면서 새벽 이슬에 옷을 적시면서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만났다. 남들의 눈을 피해 떳떳지 못한 만남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죄가 이미 넘쳐 제가 죄를 지었다. 이미 넘쳐 가문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네요. 위당 처녀의 행실은 요게 이제 고사 인용인데 원나라 때 왕 서생이 위당에 갔다가 위당의 처녀와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된 이야기 해서 이게 정식으로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렇게 정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결혼, 만남을 하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정식 절차 지키지 않은 만남 연애 잘못했다. 계속 잘못했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저 신의 없는 도련님 이생이죠. 이생이 한번 가시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련님이 한번 가시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요거 관련 이야기 한번 보면은 남녀가 정을 통함을 비유한 말이다. 해서 저와 이렇게 아주 깊은 관계까지 이렇게 그 만남을 가져와 놓고 이제서야 그 신의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사라졌다. 연락이 끊어졌다. 진나라 때 가충의 딸이 그 아비가 간직하던 서역의 귀한 향을 애인 한수를 위해서 훔쳐주었다라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집안에 아주 중요한 물건을
준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열일이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서 이렇게 큰 병은 나날이 또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하다 지금. 그리움이 사무친다. 사무치는 그리움. 장차 현미친 귀신이 될 듯합니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